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8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여권 동향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말이죠, 이재명 아웃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그 다음에 성남시장을 하면서 공적으로 내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증해 가지고요, 이거 전부 이 공적이 아니다, 잘못된 평가다, 이러한 이 반박 문으로 이어져 있는 책자가 결국은 이제 발간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재명이는 결국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다른 한 곳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요, 이 대장동 사업 준공이 무한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법원에서 말이죠, 이 송전선 지중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요, 이 성남시, 말하자면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도요, 이 대장동 아파트 이 준공 이 허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남을 뜰이라고 하는 이씨 법인 이 해산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코너에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이 어제 호남에 가서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구태에 의한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났어. 야, 이거 어느 때 어느 쪽 전라도 경상도 이 차별대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로 따지면요, 우리 충청도는 더 차별대우 받았어요. 충청도 하면요, 뭐 제가 충청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뭐 항상 경상도 정권 전라도 정권이잖아요. 그렇지만 충청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경상도 정권 전라도 정권 우리 그렇게 피해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네요. 뭐 체념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경상도나 전라도 같이 힘도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 그런 걸,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낙후된 요인이 지역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가장 올드한 지역 차별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재명이 본인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안 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지역 감정을 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화일보 칼럼 하나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판세를 바꾸기 위해서 빅샷을 준비 중에 있다. 뭐 빅샷이 뭐겠어요? 돈 뿌리는 거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권에서는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거의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꺼내든 카드가 586 용태론인데요, 이게 무늬만 586 용태론이고, 이거 국민을 또 한번 속인 거예요. 송영길이가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송영길 대표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당 대표직을 우선 내려놔라. 본인이 뭐 2년 후에 가서 또 뭐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가 그때 말이지 총선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뻔해요, 아무도 그거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그거는 이미 사문화됐다, 이러고서 2년 후에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지금 여당 내에 또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재명 아들 지금 추미애하고 똑같아요. 지금 국군병원에, 수도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요, 입원하려면은 휴가를 받아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가 받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실체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제가 오늘 또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도대체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가 후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는 나라가 되냐. 정말 이낙연이가 그러니까 잠 못 잘 게 아니냐. 예? 사람으로 따지면 이낙연이가 그래도 이재명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요, 이미 패배감에 딱 쌓여져 있다. 제가 오늘요, 그런 얘기를 나눈 분도 사실상 이 민주당 아주 핵심 인사였었어요. 핵심 인사였었는데 그 핵심 인사마저도 이거 아무리 내가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다 하더라도 이런 이재명이를 두고서는 절대로 이재명을 통한 정권 교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얼마나 지금 급해요. 그래서 호남에 가가지고 겨우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상도, 전라도 정권, 그래서 차별 있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말이죠, 어렸을 때 성남 뭐 13살에 공장 갔을 때 보니까 자기가 안동 사람인데 취직을 해서 보니까 전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경상도, 말단 노동자는 전라도라, 이런 것까지 꺼내가면서 이 경상도 정권이 말하자면 우위적 정권,
호남 정권, 호남 사람들은 차별적, 말하자면 하인 취급만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호남표를 호소하는데, 이런 올드한 지역주의를 꺼내드니까 이 호남에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한 60% 살짝 넘어가고 있고, 역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호남에서의 최근 지지율 20%를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민심이 뜨지 않으니까 이재명이는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SNS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이 호남 이 경상도 차별 발언, 이 기사를 링크한 뒤에, 호남이 다시는 민주당의 저는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걸 보여달라.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서 보는 관점이 가득하다.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지역 갈등 조장을 배척하여 달라.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 감정에 속아서 우리는 40년을 허비했고, 그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구와 광주는 지역 내 총생산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달라. 이런 입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책자, 그러니까 이재명, 말하자면 후보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할 때 업적이라고 주장해 왔던, 홍보해 왔던 내용들, 이거 전부 업적이 아니고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조삼모사, 포장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런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도 과대 포장이 됐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당원들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나 과대 포장돼 있지만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검증해야 되겠다. 지나치게 성과가 부풀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복이 올지는 모르겠다. 라는 두려움을 안고 썼다. 그래서요, 민주당 당원들이 쓴 이 책 제목이 말이죠, 이재명 허구의 신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요, 이재명은 과연 유능한가, 그리고 이재명의 대표적인 업적을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 쓴 사람들은 누가 썼냐면요, 이재명 연구회가 썼어요. 이재명 연구회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배격한다. 보수 정당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안 찍는다는 유시민 부류의 발상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입장을 말하자면 견지한다. 이 정부를 지지했지만은 개혁을 명분으로 배격하고 극렬한 파괴를 일삼고 이견을 가진 상대방을 똥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검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초에 출간돼요. 287쪽 분량이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특히 기본소득, 무상복지 시리즈, 그 다음에 신천지 급수 사건, 이런 주요 성과가 부풀려졌거나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이 후보 측은요, 친문이 아니라 대선 경선 때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다, 이렇게 해서 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회가 지금 비판한 내용들 쭉 내용을 보면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내용: 최초로 박근혜 탄핵 주장, 모라토리움 쇼와 나비 효과, 성남의료원 완공, 늦어진 이유, 허구로 만든 이재명표 무상복지, 아무 말 대잔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업적이라니, 망상에 가까운 기본주택, 일산대교 강제 침탈과 버스 준공영제, 상품권을 지역화하고 우기는 이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분을 위한 페달특급, 남의 업적을 훔친 계곡 정비, 완전찬 골목대장놀이, 신천지 급습, 페이퍼 컴퍼니 단속이 업적이라고,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는 지자체장의 의무다, 이미 법제화된 노동자 휴게실 재활용, 용두 3일로 끝난 24시간 닥터 헬기쇼, 회폐 안마시술소, 치과 주치의, 건강과일, 푸드마켓, 이런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연구회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는 척 하는 사람, 별거 아닌 것도 부풀려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 타인이 한 일을 자기의 일로 공을 가로채는 사람, 실제로 한 일은 보잘것없지만 말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판이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 책 말미에 새로운 공포정치의 시대를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반혁명 세력의 광기와 폭주를 멈추는데 작은 역할에도 하기를 바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책을 내놓는,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이 책을 썼다. 우리에게 그런 공포감을 주는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도 아닌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사실이 끔찍하고 두려울 뿐이다. 야, 이거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 끝났어요. 끝났어. 네, 더 이상 뭐 이 책 내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큰 이 챕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요. 기본소득 홍보하는데 47억 원. 미국 타임즈에 1억 원짜리 기본소득 광고 게재. 야, 이거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표 브랜드로 주장해온 무상교육,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은 광명시, 용인시가 최초이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아들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재명 아들이 2014년도 초여름부터 3, 4개월 동안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자, 그럼 입원을 하려면 휴가를 써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민간병원에서 수술한 다음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쭉 받았다. 이게 이재명 측의 입장이에요. 선대위에서. 예, 왜냐면은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했다.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주회 의원이 말이죠. 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 8월부터 2015년도 8월까지 공군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장병들의 휴가 사용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 아들 장남은요.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청원을 휴가를 쓴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전주의 의원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있는 진주시 인근 군병원이 아닌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군 장병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선대위 측에서는요.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서류는 당사자만 국방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이 자료 요청을 국방부에 한 상태로 조만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아니, 대통령 후보 아들 지금 이재명이가 사실상요. 문재인보다 더 세요. 그런데 이 국방부가 이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공개를 못한다? 이거요. 이 가짜문서 내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래서 바짝 차리고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검증해야 돼.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정동영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이재명한테 훈수를 뒀다고 합니다. 자, 자기가 떨어져 봐서 아는데 발품 팔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일정을 줄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는 하지 말아라. 예, 자, 그런 지금 현재 조언을 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난관은 부동산 문제.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회복할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것 같다. 특히 대북 정책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이제 하나만 해요. 이미 버스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경심의가 결국은 대부분에서 4년 유죄 판결을 확정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조국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동안 음량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 제 가족의 실현은 저희가 감당하겠고 송구하고 감사하다. 야, 송구하고 감사하고요. 시민들한테 고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저녁에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군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법과대학 법학 교수예요.
더군다나 형소법 전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1, 2심이 다 유죄를 때렸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뭘 먹을 줄 알았다. 한마디로 이건 무식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교수 자격이 없는 거야. 그죠? 조금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네? 그렇죠? 고통스럽다.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밥을 같이 먹었다. 야, 이 정도가 되면 김명수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길래 가족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까지 판단을 한 건지. 요즘은 이제 공정과 상식의 시대잖아요. 공정성의 개념에서 봐도 안 맞고 상식의 개념에서 봐도 맞지 않다. 그래서요, 조국은 이제 이런 SNS 그만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 그리고 정말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주는 얼빠진 입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여권의 지지자들은 지금 오늘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좌표 찍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통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조국 지지자들의 계정인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셜미디어 계정에 말하자면 정교수 상고심 주심이었던 천재현 대법관 사진이 담긴 기사가 공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표 찍기에 나선 거예요. 특히 김용민이가 나서고 있고, 또 이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이 법치주의 그야말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또 뭐 엉뚱한 얘기, 이 재판원과 판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원과 판사원이 안 따랐다, 이런 김용민, 참 얼빠리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반성은커녕 재판은 판사원을 운운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성남시 또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인데요. 이 변호사 출신 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 의장을 지냈어요. 이 최모 변호사인데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그러니까 3년간을 말하자면 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을 맡고 또 비상임 이사를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 기간을 포함해서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 사건을 40건이나 수임을 했습니다. 수임료는 1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40건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수만 수임했느냐? 아니에요. 유동규 인사에도 또 관여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6월에 열린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임원 추천회의 구성을 위한 우연 추천안을 의결했어요. 이때 유동규가 말하자면 이때 통과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유동규를 기획본부장으로 추천했고 당시 외공 사장이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리 의혹, 이 최 변호사는요, 2016년도에 시민단체였던 공정사회 포럼이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악성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설립했는데, 그 설립했을 때 법률 지원을 최 변호사가 맡았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들으려고 조선일보에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참 얼빠지지 않아요? 이 정도로 정말 이재명 측근들, 지인들 별의별 걸 다 해먹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까 이 말씀을 드린 대로 586 용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상민 의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요 강하게 지금 지도부를 비판.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페북에다가 586 선배님 안을 꺼냈으면 실행하셔야죠, 이런 정치 물려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25일에도 이 최고위원은요, 이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동학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에도 586 용태론이 나온다. 집권에도 임명진 받지 말자는 견이다.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 김종인 의원이 586 용태론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학 최고위원이 586과 관련된
이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고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자, 송영길 대표는 이 결단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혁신은 대한민국 전환 앞에 필수 요소다. 이렇게 해서 8.6 용태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8.6 용태론과 정반대 우상호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우영 이 선대위 대변인도 또 이 비판적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도 안가품 또는 화풀이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의 제대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586 용태라는 두루뭉술한 것으로 해버리면 실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매우 회피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 586 용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내놔야 하는데 너무 변직만을 올리는 거. 말하자면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거나 배 아픈 약을 먹어야지 갈뜨게 소독약을 바르면 되겠나. 그러면서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견이 없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통역화하고 조국, 문재인, 지금 이재명 후보 이렇게 딱 정해지면 비판 같은 것은 없고 하면 역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맹종처럼 비친다. 예. 그러면서 국민들은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또는 기존의 정치와 다를 바 없다 보니까 실망이 큰 것이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는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한다. 586을 싸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달라지나. 당 지도부의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에 오류가 있었던 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요, 책임은 분명하게 따져야지 두루뭉술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수용하기 어렵고 갈등만 크게 유발할 수 있다. 홍 대표의 뒤를 따라 불출마하겠다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내에서 반향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데도 우상호 의원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어제 임명이 됐어요. 이 586 용태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 세대를 띄우는 와중에 86세대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혔다? 이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이 허민의 정치 카페, 이 허민 논설 우연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강선 문판에는 들끓는 지금 반 이재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재명은 그와 반해서 문과 차별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문 세력들은요, 이러다가는 친문 절멸하는 거 아니냐, 공포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파들은요,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연대를 주장하고 있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방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응원이 본격화되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요, 지지율 반전과 여권 갈등 봉합을 위해서 빅샷 반전 카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집권 세력의 이러한 이 분화가 중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된다. 이러한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요약하면 이 문파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차별화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재명 아웃 운동에 돌입했는데 문파는 윤석열이가 최악의 선택지라는, 차악의 선택지라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여권 내 갈등과 분화가 지금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모습이고, 그래서 문파는 어떤 셈법을 하고 있느냐. 문파의 반란 배경에는 이재명 집권 시 주류 세력 교체로 친문이 절멸한다는 공포심, 그래서 문재인 퇴임 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의회 권력으로 윤석열 정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측에서는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빅샷을 준비 중에 있는데, 빅샷은 뭐냐? 보도의 현금 살포 공약, 네거티브죠. 그다음에는 정치 행위가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윤석열 지지율, 문파의 윤지원에 따른 중도 표심 이탈도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송전선, 이 성남의 뜰의 송전선 지중화를 완료하라. 그래서 대장동 완공은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성남시하고요, 말하자면 소송 중에 있어요. 성남시하고 성남의 뜰이
자, 그런데 성남의 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잖아요. 북측 송정선 지중화 계획을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근데 성남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느냐면 대장동 사업 준공 직전인 작년 말에 송전선 지중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지구 전체 준공일을 늦춰야 한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법원이 어제 성남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 전체 완공 예정 일자가 무기한. 그래서요, 이 성남을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등이 출자에 맞는 SPC인데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전체 완공된 직후에 해산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법원 해산도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그리고 성남시에는요, 이 송전선 지중화 문제,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장지구에 예정된 전체 준공이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에서는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 뜰은 개발이익금 추가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 1부는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제2부 또 해드리도록, 계속해서 심야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